안녕하세요. IBM 러닝 코스 5주차 Foundations of Quantum Error Correction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김정환입니다. 먼저 목차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러 커렉팅 코드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퀀텀 에러 커렉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테빌라이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QEC 코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레피티션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퀀텀 레피티션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클래시컬 레피티션 코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퀀텀 레피티션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bit 레피티션 코드는 그냥 이름 그대로 한 비트를 3번씩 반복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0은 000이 되고 1은 111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디코딩 할 때는 이 3개의 비트 중에서 제일 많은 그 비트를 그 값으로 디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을 000으로 인코딩 한 다음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냈는데 가운데 비트에 에러가 생겨서 010이 됐다 하면 이제 디코딩 할 때 0이 지금 2개고 1이 1개 있으니까 얘는 사실 0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3bit repetition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3bit repetition 코드는 한 개의 에러까지 정보를 보호할 수 있고, 만약에 에러가 011 이런 식으로 2개 생겼다면 얘는 1로 디코딩을 하겠죠. 그러면 얘는 이 정보가 보호되지 못한 거니까 이 3bit repetition 코드는 한 개의 에러까지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플롯은 이제 IBM 러닝 코스에 있던 플롯인데 3bit repetition 코드는 이제 2개나 3개의 비트에 에러가 생기면 이 전체 코드가 에러가 생긴 거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제 2개의 비트에 에러가 생길 확률이고 얘가 3개의 비트에 에러가 생길 확률에서 얘들을 더한 거가 이제 이 3bit repetition 코드의 에러 probability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플러스를 걸어버리면 이렇게 나오고, 이 파란색 선은 이 보라색 선은 그냥 3bit repetition 코드를 안 한 건데 그 2개의 교점을 봐보면 지금 0.5죠. 그러면 이 0.5가 이 채널에서 비트 플립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0.5가 넘어가면 이 3bit repetition 코드는 필요가 없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왜냐면 우린 지금 바이너리 비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0 아니면 1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오류율이 60%의 확률로 0이 1이 되고 1이 0이 된다 하면 그냥 이걸 그 비트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다 비트 플립을 한번 해주고 나면 사실 에러율이 40%인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채널의 에러 확률이 0.5 이하면 0.5 포함해서 0.5 이하면 이 채널 이 3bit repetition 코드는 의미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빗들을 위한 repetition 코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클래시컬 비트는 이제 비트 플립 에러밖에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퀀텀 인포메이션은 이제 페이즈 플립 에러까지 있어가지고 조금 트릭을 조금 써야 됩니다. 먼저 이 비트 플립 에러, 그러니까 X 에러를 다루는 레피티션 코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얘를 인코딩하는 방법은 위에서 했던 3bit 레피티션 코드랑 비슷하게 0을 3번씩 하고 1을 3번씩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 0 더하기 베타 1은 알파 000 더하기 베타 1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하는 회로는 여기 아래처럼 이렇게 C너트를 2개 박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여기 이 퀀텀 스테이트 하나에 있는 0하고 1 각각을 이렇게 3번씩 하는 거지, 이 퀀텀 스테이트 전체를 3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각각 여기 있는 0하고 1 각각을 3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게 이건 거고, 만약에 이렇게 알파 000 더하기 베타 111로 인코딩 돼 있는 스테이트의 가운데 비트에
에러가 생겨서 이렇게 알파 010 더하기 베타 101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만약에 이 퀀텀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 메저먼트를 하게 된다면 알파 제곱의 확률로 010이 나올 거고 베타 제곱의 확률로 101이 나오겠죠. 근데 이러면 문제가 그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으로 이 퀀텀 스테이트가 붕괴한 거기 때문에 이 퀀텀 스테이트 자체는 이 오리지널 퀀텀 스테이트는 없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 저희가 퀀텀 컴퓨팅을 하는데 퀀텀 스테이트가 사라져 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인코딩된 상태의 큐빗을 그 측정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뭘 하냐? 이런 회로를 사용해 가지고 그 원래 퀀텀 스테이트를 보존하면서 이 퀀텀 스테이트의 그 큐빗들 사이의 페러티만을 측정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세 개의 큐빗이 이제 데이터 큐빗들인 거고, 얘네들이 뭐 이제 그냥 알파 000 더하기 베타 111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리고 얘네 두 개가 안실라 큐빗들인데 얘네들을 활용해서 그 페리티를 체크하는 식으로 측정을 합니다. 인코딩된 큐빗 상태들을. 그래서 이 첫 번째 안실라 큐빗에서는 이 그 데이터 큐빗의 첫 번째랑 두 번째 큐빗의 페리티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 두 개에다가 시넛을 박아두고 여기 측정을 하고, 그 두 번째 안실라 큐빗에서는 두 번째랑 데이터 큐빗의 두 번째랑 세 번째 큐빗의 시넛을 한 거를 측정을 하면 페리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회로를 봐보면 지금 이거 첫 번째 회로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회로인데 지금 여기까지가 그냥 3bit 레피티션 코드 인코딩 한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상황이 될 거고, 여기 밑에 안실러 큐빗 두 개는 그냥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는 00으로 돼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이거 키스킷 컨벤션에 따라서 리틀 엔디안으로 써가지고 큐빗 그 식이 아래 큐빗이 맨 왼쪽부터 이렇게 주르륵 써져 있는데 저는 그냥 위에 큐빗을 맨 왼쪽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때는. 어쨌든 이걸 전개해 보면 알파 0 뭐 이렇게 5개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걸만 봐보면 첫 번째 시넛은 그 첫 번째 데이터 큐빗 여기 5개 중에 제일 왼쪽 큐빗에 컨트롤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뭐 x 그 시넛 안 되고 여기서는 시넛 되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그 두 번째가 이 두 번째 시넛은 두 번째 큐빗이 컨트롤이니까 여긴 그대로고 여긴 두 번째 큐빗이 1이니까 또 다시 0이 돼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의 확률로 0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 것도 봐보면 마찬가지로 해서 0이 나온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개 그냥 그 페리티를 그 데이터 큐빗의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 페리티를 알려주는 거여서 여기서는 지금 다 똑같은 000이랑 111로 똑같으니까 그 페리티가 00이 됩니다.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 큐빗에 X 에러가 하나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된다 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시넛을 하고 나면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잘못 썼네요. 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0이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봐보면 두 번째는 여긴 그대로니까 여기 1이 되고, 얘는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 돼서 여기 첫 번째를 측정해 보면 100%의 확률로 여기 둘 다 1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리고 여기 아래 거는 똑같이 해보면 얘는 지금 두 번째랑 세 번째 비트에서는 둘이 그 비트가 똑같기 때문에 페리티가 이븐 페리티여서 0이 나온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번째 큐빗에 그게 있을 때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비트가 달라서 페리티가 1이고 얘도 페리티가 두 개 비트가 달라서 1이어가지고 얘는 1 1이 나올 거고, 그래서 마지막 거에만 그 비트 플립 에러가 있을 때 얘랑 얘는 페리티가 같고 얘랑 얘는 페리티 달라서 0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정된 이런 이 페리티들을 이제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X 에러가 발생 이런 이 신드롬들을 통해서 X 에러가 어느 큐빗에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 에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X 에러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인코딩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면 G 에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 1 앞에 있는 이 relative phase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parity measurement를 하면 똑같이 00이 나와서 사실 G 에러가 있었지만 뭐 에러가 있었다는 거를 디텍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 에러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인코딩 방법이랑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아까랑 한 거랑 비슷한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베이시스에서 인코딩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더하기 베타 알파 0이에요. 이거 알파 0 더하기 베타 1을 알파 플러스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그 인코딩 서킷에서 마지막에 플러스 마이너스 베이시스를 만들기 위해서 하다마다 이렇게 3개 박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그 페리티 메저먼트 하는 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하는데 이 신화들이 방향이 아까랑 반대고, 그러니까 안실라 큐빗 쪽에 컨트롤이 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측정하기 전에 하다마드를 한 번씩만 박아줘서 다시 01 베이스로 바꾸는 과정만 더해주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그냥 페이스 킥백이랑 같은 회로인데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 안 해서 그 페리티가 다 같으면 00이 나올 거고, 신드롬이 00이 나올 거고, G 에러가 하나 발생해가지고 여기가 뭐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첫 번째랑 두 번째 큐빗이 달라서 여기는 페리티가 1이 나오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같아서 페리티가 0이 나와서 신드롬이 1, 0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쭉 하면 가운데 큐빗에 G 에러가 발생했으면 1, 1이 되고, 마지막 큐빗이면 0, 1이 되는 신드롬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큐빗 쇼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그 3빗 레페티션 코드 X 에러 버전이랑 G 에러 버전을 그냥 둘이 그냥 이렇게 늘어 놓은 거고, 여기 회로들을 보시면 여기 안쪽에 그 X 에러를 인코딩하는 회로 3개가 이렇게 가 있고, 바깥쪽에는 이 각각의 블럭들을 한 비트로 그냥 생각해가지고 보시면, 한 큐빗으로 생각해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G 에러 인코딩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1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에러 프로퍼게이션 시낫 게이트랑 관련해서 에러 프로퍼게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X 에러들은 이 시낫 게이트이 있을 때 이 시낫 게이트의 컨트롤에서 타겟 방향으로 이 에러가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봐보면 X 에러가 이렇게 여기 타겟 쪽에 있으면 이렇게 그 시낫을 넘어가도 그냥 여기 한쪽 원래 있던 쪽에만 있는데, 이 컨트롤 쪽에서 그 넘어가면 이 X 에러가 위아래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반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G 에러는 X 에러랑 반대로 타겟에서 컨트롤 방향으로 에러가 프로퍼게이트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G 에러가 여기 타겟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퍼져나가고, 여기 컨트롤 쪽에 있는 경우에는 퍼져나가지 않고 계속 한쪽에만 있고, 반대쪽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9큐빗 쇼 코드에서 X 에러랑 G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얘를 이거 어떻게 발생했다라는 거를 디텍트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냥 앞에서 한 것처럼 그냥 그 페리티 체크하는 메셔먼트를 해가지고 신드롬을 구해서 디텍트를 하면 되고요. 그걸 이제 이 각 블럭마다 그 블럭 안에서
수행을 하면 되는 거고, C 에러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C 에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예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 에러가 여기 1번째 블럭에 있는 마지막 큐빗에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 얘는 여기에 C 에러가 발생한 거랑 같아요. 왜냐면 이 블럭 그 블럭 1을 봐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인코딩이 돼 있을 텐데, 지금 뭐 여기 그 Z가 두 번째 큐빗에 발생했든지, C 에러가 두 번째 큐빗에서 발생했든지 세 번째 큐빗에서 발생했든지 상관없이 항상 뭐 얘는 그 1 있는 쪽에만 그 relative phase가 그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 여기 있던 건지 여기 있던 건지 여기 있던 건지 상관없이 다 똑같아서 사실 이 회로랑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G 에러 발생한 얘를 앞쪽으로 빼놓고 생각하고 여기 뒤쪽만 생각했을 때, 지금 저희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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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큐빗에 대해서 지금 다뤄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그 각 블럭 안에서 X 에러를 그 보호하기 위한 레피티션 코딩 했던 거를 살짝 풀기 위해서 지금 이 똑같은 거를 이렇게 살짝만 그 지금 인탱글먼트들을 풀어놓은 거고, 그러고 나면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얘를 가지고 페리티 체크를 하는 메저먼트들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G 에러가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페리티 결과 신드롬들이 여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지금 인테그먼트 풀어놨던 걸 다시 해가지고 지금 이 X 에러를 보호하기 위한 인코딩을 다시 해줍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 그냥 여기서 위에 있던 이 회로 그냥 시납 순서들을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좀 잘 정리를 한 걸 뿐인 거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여기서 나온 지금 이 G 에러 신드롬들은 그 이 9개 큐빗 중에서 어느 큐빗에 G 에러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는 아니고, 그 여기 이렇게 그 이 인코딩 된 걸 푼 다음에 그 페리티 체크 메저먼트를 했으니까 이 각 블럭 중에서 어느 블럭에 G 에러가 있다는 것까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X 에러랑 Z 에러가 동시에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실 텐데, 그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9큐빗 쇼 코드는 그 한 개의 X 에러와 그 Z 에러를 동시에 그 디텍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한 이 그 과정들은 사실 이렇게 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거고, 어떤 게 먼저 오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냐면 X랑 Z는 그냥 엔타이 커뮤트하기 때문에 그냥 둘이 달라봤자 이 글로벌 페이스 -1만큼만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에러가 먼저 있든지 상관도 없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둘이 동시에 일어나도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떤 오더로 일어나는지도 상관이 없고, 뭐 그런 게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봐보면 지금 이 회로 이런 에러가 발생한 경우랑 이 에러가 이렇게 발생한 경우가 사실 다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거는 지금까지 계속 X랑 G 에러만 살펴봤는데, 사실 Y 에러도 살펴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Y는 I, X, G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X, Y, G 에러만 살펴봤는데, 그러면 뭐 임의의 에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가 궁금하실 텐데, 그냥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냥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X랑 G 에러를 고치는 그 커렉트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먼저 살펴보자면, 먼저 에러가 뭐 유니터리한 에러라고 친다면, 그 임의의 2x2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그 파울리들이 그 2x2 유니터리 매트릭스의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UK를 이제 K번째 큐빗에 임의의 유니터리 에러 U가 가해진 거라고 하면 우리 갖고 있는 어떤 퀀텀 스테이트 사이에 대해서 이 UK가 가해진 거는 그냥 이거가 되겠죠. 그리고 YK는 이제 IXK, ZK가 되기 때문에 UK 사이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맨 마지막에 하던 페리티 체크 메저먼트 하기 전에 저희 전체 시스템은 이렇게 되겠죠. 위에 데이터 큐빗들 있고 밑에 안실라 큐빗들, 안실라 큐빗 여러 개 있는데 이 사이 부분이 이 부분일 거고 뒤에 신드롬 메저 하기 직전의 상태들이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각각 I, X, Y, Z에 대해서 얘네 UK가 쪼개진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페리티 체크 메저먼트를 하고 적절한 커렉션을 한 후에 스테이트는 이 상태인데 이 상태는 지금 프로덕트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앞에 데이터 큐빅 부분이랑 뒤에 신드롬 부분이 더 이상 코렐레이션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왼쪽 부분을 없앤 다음에 다시 이니셜라이즈해서 그 다음 신드롬을 매저할 때 다시 쓴다든지 거나 해도 그런 식으로 해도 뒤에 데이터 큐빅 부분은 계속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냥 어떤 임의의 유니터리 에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i랑 x랑 z로 다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i는 사실 에러가 없는 거고 x랑 z 에러를 고칠 수 디텍트하고 커렉션만 할 수 있다면 사실 임의의 유니터리 에러 모두를 다 디텍트하고 커렉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에러가 유니터리 에러가 아니고 그냥 진짜 완전 아비트리 에러라고 한다면 아비트리 에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이 어떤 아비트리한 큐빗 채널 파이가 있는데 그럼 이 파이를 크로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이 파이가 큐빗 채널이기 때문에 이 AJ 각각의 AJ들은 다 2x2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2x2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울리들을 베이시스로 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떤 퀀텀 스테이트 사이에 대해서 이 파이의 액션은 이런 식이어서 식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똑같이 페리티 체크 메저먼트 디텍션을 하고 커렉션을 하면 우리의 커렉션까지 한 뒤에 스테이트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이 C는 이렇게 길게 나오겠고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 신드롬 부분이랑 이 부분을 그러면 이 신드롬 부분이랑 이 데이터 큐빅 부분이 코릴레이션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신드롬만 저희가 가져가고 얘네들은 계속 냅둔 상태에서 얘네들은 이니셜라이즈 하거나 해가지고 다음 신드롬 메저먼트 할 때 쓰거나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복잡했는데 그냥 결론은 에러들은 다 멀티플 큐빗 에 대해서도 멀티플 큐빅 에러에 대해서도 다 텐서 프로덕트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X랑 G 에러를 고치는 방법만 생각하면 사실상 모든 에러를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스테빌라이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파울리 오퍼레이션이랑 파울리 옵서버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파울리 매트릭스들은 다 아시다시피 서로가 이렇게 엔타이 커뮤트에서 이렇게 앞에 위치를 순서를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인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걸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가 아닌 파울리 매트릭스, 그러니까 x, y, g 중에서 두 개를 곱하면 그 다른 하나의 플러스 마이너스 i 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뭐 y x면 마이너스 i g고 이러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제너레이터라는 건데, 제너레이터는 뭐냐?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꺽쇠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의 모든 곱의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xg를 봐보면 뭐 x 혼자 있을 수도 있고 xg가 같이 있을 수 있고 얘네 자기끼리 곱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럼 사실 얘는 그냥 아이덴티티랑 똑같겠죠. 그리고 gg 한 것도 아이덴티티랑 똑같을 거고, 그리고 xg 서로 곱한 거 나올 수 있고 순서 바꾼 거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얘는 iy고 얘는 마이너스 iy겠죠. 그리고 이 곱한 얘네들끼리 곱해서 나온 결과들도 다 얘가 제너레이트 하는 셋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gxg 얘랑 얘를 곱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 두 개, 그 뒤에 있는 얘네 둘의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그럼 얘는 아이덴티티니까 얘는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면 xgx 같은 경우는 얘 순서 바꾸면 앞에 마이너스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얘는 아이덴티티니까 마이너스 g가 될 거고, 그리고 또 안 한 조합이 뭐 x랑 마이너스 x 하면 이거 나올 건데 얘는 마이너스 아이덴티티죠. 그리고 다른 조합들도 곱해보면 이미 있는 걸로 나올 거니까 얘가 xg가 제너레이팅 하는 셋입니다. 그래서 x랑 g가 이 셋의 제너레이터인 거고, 이 셋이 xg가 제너레이팅 하는 그 셋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허미션 매트릭스 옵서버블인데, 사실 그냥 옵서버블 살펴보는 거고, 왜냐면 모든 옵서버블들은 허미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러고 어떤 허미션이 있으면 그 이제 스펙트럴 티어럼에 의해서 이렇게 그 이 허미션 매트릭스의 아이젠밸류와 아이젠벡터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허미션이기 때문에 이 람다 K들은 다 리얼 밸류들이고, 이 파이 K들은 그 아이젠 벡터들인데 얘네들은 그 프로젝션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허미션 A를 활용한 어떤 메저먼트는 그 파이들이 프로젝터도, 그리고 람다들이 그 메저먼트 아웃컴인 어떤 그 프로젝티브 메저먼트가 됩니다. 어떤 허미션이 있으면. 근데 파울리들은 이 허미션이기 때문에 이런 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를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y를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g를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봐보면 x를 활용해서 x를 옵서버블로 사용해서 메저먼트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값이 여기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각각의 프로젝터들은 얘네들이 됩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파울리 매트릭스들을 사용해서 파울리 매트릭스를 옵서버블을 사용해서 메저먼트를 하면 그 얻을 수 있는 값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개의 큐빗에 대해서 파울리 옵서버블을 살펴봤는데, 이제 여러 개의 큐빗, 그러니까 n은 2 이상일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전에 한 개의 큐빗에 대해서 파울리 옵서버블을 사용해서 메저먼트를 하면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왜냐면 아이젠밸류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큐빗 개수가 여러 개여도 n이 2보다 커도 무조건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와요. 결론만 말하면 이건 거고, 그리고 이게 근데 만약에 그냥 이 여러 n개의 큐빗을 그냥 다 따로따로 측정을 한다면 당연히 뭐 n개의 비트 n개의 측정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가능한 가지수가 2의 n승계가 되겠죠. 근데 그 파울리 매트릭스를 옵서버블로 해가지고 메저먼트를 한다면 그냥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이거 딱 하나만 비트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자면 5 플러스 스테이트 가지고 한번 봐보면 5 플러스 스테이트를 C 텐서 0를 옵서버블로 해가지고 메저를 하면
C 텐서 C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 프로젝션하고 이 프로젝션이 나오고 여기 가운데 빼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아이젠 밸류가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인 거여서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고, 이거를 그 C 텐서 C라는 이 파울리를 업서버블로 해가지고 메저먼트를 해도 그 원래 데이터 큐빗의 상태는 붕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붕괴 안 하는 걸 좀 다시 좀 자세히 봐보면, 만약 여기서 그 이 5 플러스 스테이트를 이 첫 번째 프로젝션으로 메저먼트 했을 때 포스트 메저먼트 스테이트를 한번 봐보면 이런 식으로 이 5 플러스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울리 옵서버블로 메저먼트라는 거가 사실 그냥 그 페리티 체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일 때가 이제 이븐 페널티인 거고, 마이너스 1이 이제 뭐 오드 페널티일 때인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G 텐서 0, C0 페리티 체크한 거는 0일 베이시스에서 페리티 체크한 거고, XX는 플러스 마이너스 베이시스로 한 거고, 만약에 뭐 이렇게 두 개가 막 섞여 있는 뭐 어떤 파울리 옵서버블을 활용해 옵서버블로 해서 메저먼트를 한 거는 뭐 어떤 뭐 베이시스에서의 페리티 체크를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 회로를 봐보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컨트롤하고 뭐 컨트롤 P, 이 P는 여기 그 파울리인 거고, 이 컨트롤 파울리로 이 파울리를 옵서버블로 삼아서 하면 여기 원래 있던 이 상태에서 얘를 가면 여기 1쪽만 P가 가해졌으니까 이렇게 람다 사이 여기 얘가는 아이젠 밸류 람다 사이로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사실 이 람다는 스칼라니까 앞쪽으로 뺀 다음에 이 뒤에를 사이 뒤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래 데이터 큐빗은 그대로 살아 있고, 뒤에 안실라 큐빗 쪽에만 이 아이젠 밸류가 곱해진 1쪽에 곱해진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젠 밸류는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반 나오겠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빌라이저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제 3-bit repetition 코드가 이렇게 인코딩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인코딩이 지금 뭐 에러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전에 신드롬을 측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페리티를 그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스테빌라이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스테빌라이저가 CCI랑 ICC가 있는데,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면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븐 페널티를 갖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이븐 페널티를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신드롬이 1이라는 뜻인 거여서 지금 이 상태면 if 사이가 지금 에러가 발생이 안 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GGI랑 IGG를 이렇게 제너레이팅하는 셋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인 거고, 얘네들이 이제 스테빌라이저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스테빌라이저가 어떻게 에러를 디텍트하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 예를 한 가지 들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큐빗짜리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큐빗에 에러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래서 psi가 XII psi로 됐다고 합시다. 이러면 첫 번째 큐빗에 X 에러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X 에러는 G 스테빌라이저로 디텍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G 스테빌라이저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CGI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랑 두 번째 큐빗에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큐빗이 오드 페널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붙어서 나올 거고, 이 ICG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랑 세 번째 큐빗은 지금 이븐 페널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붙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두 개의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지금 if 사이에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건 이제 코드 스페이스라는 개념인데, 코드 스페이스는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신드롬이 모두 다 1이어가지고 그냥 안전한 공간, 그러니까 그 에러가 발생하지 않은 그 공간들을 말하는 거고, 그
에러 스페이스는 이제 코드 스페이스가 아닌 것들을 에러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봐보시면 여기는 얘가 이제 코드 스페이스인 거고 나머지 얘네들이 뭐 이제 에러 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2의 n 빼기 g승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3큐빗 시스템을 다루고 있으니까 n은 3인 거고, 그리고 지금 스테빌라이저가 ICC랑 CCI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2개, 그래서 여기도 디멘션이 2개, 이런 식으로 코드 스페이스의 디멘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건 이제 로지컬 에러라는 건데, 로지컬 오퍼레이터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위에서 봤던 이 코드 스페이스에 속해 있는데 스테빌라이저에 속해 있지 않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드롬을 측정을 하면 모두 다 1이 나와서 여기에 속해 있는데 스테빌라이저가 아닌 애들을 로지컬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XXX는 로지컬 에러인데, 이 XXX는 스테빌라이저랑 다 커뮤트하죠. 왜냐면 뭐 얘네들 다 확인해도 되겠지만 그냥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랑만 확인을 해보면 GCI랑 비교해보면 이 첫 번째 두 개 얘네들 C 두 개는 X 두 개랑 X랑 그 엔타이 커뮤트인데, 엔타이 커뮤트하는 게 지금 두 개가 있으니까 얘 전체로 보면 커뮤트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경우로 엔타이 커뮤트하는 거가 두 개 있으니까 전체로 보면 커뮤트하죠. 그래서 커뮤트하기 때문에 다 이븐 페리티가 나와서 신드롬은 다 플러스 1 플러스 1이 나와서 코드 스페이스에 들어있긴 하지만 이 XXX는 이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가 제너레이팅하는 셋인 스테빌라이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를 실제로는 일으키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왜 이제 로지컬 에러라고 부르냐면, 다른 에러들은 이 신드롬이 다른 에러들은 이제 에러 스페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신드롬을 보고 에러 커렉션을 할 수 있지만, 이 로지컬 에러들은 그 코드 스페이스에 들어가지기 때문에 신드롬이 다 플러스 1이어가지고 에러가 있다는 거를 딕텍트 자체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 진짜 논리적인 에러인 거여서 로지컬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빌라이저 코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살짝 앞에 제너레이터 설명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라는 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n큐빗짜리 스테빌라이저 코드는 지금 여기 잘못 써졌네요. 이거 n이 아니라 all입니다. all개의 n큐빗 폴리들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all개의 n비트짜리 폴리들을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라고 하고, 이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는 이 세 개의 컨디션들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디션은 그냥 이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끼리는 커뮤트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고, 얘는 이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에서 지금 여기 PK를 뺐죠. 이 PK 하나를 빼면 하나를 뺀 거가 제너레이트 하는 셋에 이 PK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제일 미니멀 세트라는 뜻인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일 기본 단위로 써야 되는 거, 살짝 뭐 서형대수에서 따지면 베이직 리니얼 선형 독립이어야 된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고, 세 번째는 이 P1부터 P열이 제너레이팅 하는 셋,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저에 마이너스 아이덴티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만족하는 얼개의 n비트짜리 폴리들로 스테빌라이저 코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스페이스는 아까 설명했던 건데 그냥 신드롬이 다 플러스 1인 애들인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위에 있던 이 얼개의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psi를 곱하면 psi가 나온다. 즉 아이젠 밸류가 플러스 1, 그러니까 신드롬이 플러스 1인
애들을 코드 스페이스라고, 그러니까 에러가 없는 애들을 코드 스페이스라고 하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가 제너레이팅 하는 셋을 스테빌라이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테빌라이저 코드는 그냥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들을 아까 했던 그 파울리 옵서버블들로 생각을 해서 이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들을 옵서버블로 해서 메저먼트 한 거고, 메저먼트에서 그 메저먼트 아웃컴들이 신드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테빌라이저 코드는. 그래서 만약에 이 메저먼트 아웃컴들이 다 1이라면, 그러니까 즉 신드롬이 다 1이라면 그 데이터는 이제 코드 스페이스에 있다는 뜻인 거고, 만약에 하나라도 마이너스 1이 있다면 에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커렉션을 하면 됩니다. 이제 다양한 스테빌라이저 코드의 예시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계속 하던 3bit repetition 코드도 사실 스테빌라이저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X 에러를 보호하는 3bit repetition 코드의 스테빌라이저는 CZI랑 ICZ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세 가지 그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봐보면 둘이 커뮤터니까 첫 번째 조건 만족하고, 그리고 얘네들을 제너레이팅해도 얘네들은 이제 미니멀 세트이니까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하고, 얘네들을 제너레이팅해도 마이너스 아이덴티티는 안 나오니까 세 번째 조건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X에러 보호하는 코드인 거고, 그 G에러 페이스 플립 에러 G에러 보호하는 코드의 스테빌라이저도 아까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그냥 그 C 대신 X가 들어간 XXI랑 IXX로 나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 세 가지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bit repetition 코드 이 버전이랑 이 버전을 그냥 이렇게 섞어놓은 9큐빗 쇼 코드의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도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봐보면 아까 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블럭을 세 개로 나눠서 보면 XXI랑 IXX 있고, 각 블럭 안에서 CZI랑 ICZ 있는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 7큐빗 스틴 코드라는 건데, 이것도 스테빌라이저 코드고, 얘의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도 뭐 해보시면 다 제너레이터의 조건들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또 5큐빗 코드도 있는데, 사실 이제 한 개의 로지컬 큐빗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일 작은 개수, 그 큐빗의 개수가 5개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코드의 코드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뭔지, 어떻게 구하는지는 그냥 결론만 말하면 n 빼기 그 코드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n 빼기 얼입니다. 여기서 n은 피지컬 큐빗의 개수고 얼은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의 개수입니다. 좀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그냥 n개의 큐빗이 있는데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 하나가 그냥 큐빗 하나씩을 그냥 없앤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보면 이런 식이어가지고 n 빼기 얼이 나오는 건데, 얘를 좀 증명을 해보자면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는 커뮤트하고, 모든 파울리들은 자기 자신이 인버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스테빌라이저들은 이렇게 그 각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들을 뭐 곱하냐 안 곱하냐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각 모든 스테빌라이저를 이렇게 표현한 이 익스프레션은 무조건 유니크합니다. 왜냐면 그 P1부터 P열,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는 그 미니멀 셋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 스테빌라이저들을 이렇게 쓴 거는 무조건 유니크하고, 그리고 파이 K라는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그 PK의
플러스 원 아이젠 스페이스로 프로젝션하는 프로젝터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PK의 한마디로 이 어떤 스테이트의 아이젠 밸류가 플러스 1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필터랑 같은 겁니다. 지금 얘는 이 파이 k는. 그래서 만약에 아이젠 밸류가 1이라면 곱하면 이 PK가 아이젠 밸류 PK가 여기 뒤에 그 psi랑 만났을 때 아이젠 밸류가 1이니까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얘 결국엔 psi가 나오고, 만약에 아이젠 밸류 마이너스 1이면 둘이 분자가 없어져서 0이 나오겠죠. 근데 프로젝터들 여러 개가 있을 때 얘네들의 곱은 이 프로젝터들이 프로젝션하는 스페이스들의 인터섹션에 프로젝팅하는 프로젝터랑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그 프로젝터들의 곱은 그 각각의 프로젝터가 프로젝션하는 스페이스의 인터섹션들로 프로젝션하는 프로젝터랑 같기 때문에 이 파이 1에서 파이 10까지 다 곱한 거는 얘네들 각각의 프로젝터들이 프로젝션하는 스페이스들의 그 인터섹션에 프로젝션하는 프로젝터겠죠. 이 파이 1부터 파이 10까지 곱한 거는. 근데 그 인터섹션이 이 각각의 파이들은 플러스 1 아이젠 스페이스로 플러스 1 아이젠 스페이스로의 프로젝션이기 때문에 모든 스테빌라이저들의 그 아이젠 밸류가 플러스 1인 스페이스여가지고 신드롬이 다 1인 경우가 얘네들의 인터섹션이 될 겁니다. 근데 다 그 아이젠 밸류가 플러스 1인 경우는 그 플러스 1인 경우가 코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파이 1부터 파이 10까지 다 곱한 이 프로젝터가 프로젝션하는 스페이스는 코드 스페이스가 될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냥 파이 1에서 파이 10까지 곱한 거가 이 식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어떤 सब스페이스의 디멘션은 그 सब스페이스로 프로젝션하는 프로젝터의 트레이스랑 같기 때문에 지금 그 코드 스페이스 C의 디멘션은 C로 프로젝션하는 프로젝터의 트레이스랑 같겠죠. 근데 그 C로 프로젝션하는 프로젝터가 파이 1에서 파이 10이 그러한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C의 디멘션은 파이 1에서 파이 10까지 트레이스랑 같습니다. 그래서 C의 디멘션은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지금 얘의 트레이스를 계산만 하면 C의 디멘션을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A1에서 A10까지는 그냥 뭐 000부터 1111까지의 모든 비스트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A1에서 A10이 다 0000이라면 파이 얘네들 다 곱한 거는 그냥 아이덴티티 n개에 있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 그냥 다 이런 아이덴티티인데 차원이 그 2의 n승 곱하기 2의 n승짜리 매트릭스에 2의 n승 곱하기 2의 n승짜리 그 아이덴티티여가지고 얘 트레이스는 그냥 2의 n승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그 다 0이 아니고 1이 하나로 있으면 얘는 그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파울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1배인데 파울리의 모든 그 XYG 파울리 그러니까 논 아이덴티티 파울리 XYG의 트레이스는 0이기 때문에 얘의 트레이스는 그냥 0이 됩니다. 얘의 트레이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파울리들이랑 같은데 모든 파울리들은 아이덴티티가 아닌 파울리들의 트레이스는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은 다 사라지고 사실 이 경우 텀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근데 얘가 아까 2의 n승이라 했으니까 여기 뒤에 이 서메이션이 그냥 2의 n승이어서 2의 얼분의 2의 n승이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코드 스페이스의 디멘션은 n-얼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코드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그냥 로지컬 큐빗의 개수일 거니까 로지컬 큐빗의 개수는 n-얼개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제 클리포드 오퍼레이션이라는 겁니다. 클리포드 오퍼레이션은 H랑 S 그리고 C낫을 사용해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유니터리 오퍼레이션들을 말하는 거고, 클리포드 오퍼레이션은 그 어떤 파울리에다가 클리포드 오퍼레이션을 하면 또 다른 파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스테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P라는 파울리 에러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근데 거기에 저희가 그 QC 그 에러 커렉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뭐 얘를 인코딩하거나 뭐 디코딩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유니트리 오퍼레이션들을 할 건데 해야 할 텐데, 그 오퍼레이션들이 만약에 클리포드라고 하면 뭐 U라는 클리포드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U 대거 U는 뭐 아이덴티티니까 사실 얘는 U 대거 U 사이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U가 클리포드라면 얘가 또 어차피 뭐 또 다른 뭐 파울리일 테니까 뭐 P 프라임일 테니까 사실 이것 전체도 이미 에러가 있는 상태에서 에러 커렉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유니터리 해도 이 파울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막 X라는 에러에다가 뭐 에러 커렉션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이 X라는 에러가 뭐 막 0.3X 더하기 0.2G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한 애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냥 깔끔한 파울리 에러가 되기 때문에 그 에러 커렉션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에러가 막 이상하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가지고 이 클리포드 오퍼레이션이 에러 커렉션 할 때 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클리포드 게이트들은 우리가 그냥 그 완벽하게 그 어떻게 될지 에볼루션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트래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고테스만 닐 시어럼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그 클리포드 게이트들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트래킹하고 프리딕트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그냥 고정 컴퓨터로도 얘네들의 연산들은 쉽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퀀텀 어드밴티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클리포드 오퍼레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넌 클리포드 오퍼레이션들도 다 다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테빌라이저 코드의 인코딩을 한번 살펴볼 건데, 그냥 스테빌라이저 코드를 인코딩할 때는 스테빌라이저 코드는 어떤 클리포드 오퍼레이션으로 인코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클리포드 오퍼레이션인지는 그 코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스테빌라이저 코드면 그 인코딩을 클리포드 오퍼레이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큐빗 있고 여기 안실러 큐빗들에다가 클리포드 어떤 뭐 적절한 클리포드 오퍼레이션을 하면 얘가 인코딩이 됩니다.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코드를 인코딩할 때 필요한 클리포드 게이트의 숫자는 뭐 n 큐빗 스테빌라이저에 대해서 big O of n squared over log n 개의 게이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7 큐빗 스팅 코드를 인코딩하는 서킷의 예시인데, 보시다시피 그냥 그 하다마드랑 시납만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클리포드 오퍼레이션이고, 아까 했던 뭐 3빗 레페티션 코드 같은 경우에도 뭐 하다마드랑 시납밖에 없었고, 그런 식으로 스테빌라이저 코드는 이런 클리포드 오퍼레이션들로 인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에러 디텍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에러의 종류가 총 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에러가 스테빌라이저에 대해서 프로포셔널한 경우,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 신드롬이 다 플러스 1로 나오고, 두 번째 경우는 에러가 프로포셔널하지 않지만 모든 스테빌라이저와 커뮤트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신드롬이 다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는 이 에러가 그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 중 하나라도 그 엔타이 커뮤트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스테빌라이저 그 신드롬이 다 플러스 1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사실 그 데이터에다가 뭘
그 에러를 가는 게 아니다. 그냥 왜냐면 글로벌 페이스만큼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문제인데,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신드롬이 다 플러스 1이어가지고 우리는 얘가 그 에러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에러는 스테빌라이저에 프로포셔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문제인 거고, 그래서 얘가 아까 설명했던 그 로지컬 오퍼레이터들이 이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인 겁니다. 세 번째는 뭐 신드롬이 다 1이 아니라면 그냥 그 신드롬을 보고 그걸 맞는 그 커렉션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얘도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문제인 거고, 두 번째 케이스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러 커렉션 코드를 봐보면 이렇게 NMD, 가끔씩 어떤 논문들에는 NKD라고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게 써있는데 얘는 그냥 그 코드의 스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N은 피지컬 큐빗의 개수인 거고, 이 두 번째 M이나 K는 로지컬 큐빗의 개수인 거고, 이 D는 디스턴스라는 겁니다. 디스턴스가 뭐냐면 디스턴스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웨이트부터 설명해 보자면, 웨이트는 그냥 그 에러에서 아이덴티티가 아닌 파울리 개수인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러가 IX라고 하면 이건 웨이트 3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티가 아닌 파울리 개수를 웨이트라고 합니다. 그럼 디스턴스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케이스, 아까에서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로지컬 오퍼레이터 중에서 그 웨이트가 제일 작은 애의 웨이트를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디스턴스 D보다 크거나 같은 에러부터는 얘가 이 코드가 그 에러를 보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스턴스가 D면 그 코드는 D-1개의 에러까지를 디텍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D-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까지를 커렉션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NKD는 그냥 그 코드의 스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n개의 큐빗이 있을 때 이제 그 가능한 파울리 에러들은 4의 n승계겠죠. 왜냐면 파울리가 I, X, Y, G가 있으니까. 그리고 얼개의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가 있으면 얼이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의 개수면 그 신드롬의 개수는 2의 얼승계겠죠. 왜냐면 뭐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얼 비트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 뜻은 각각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 파울리 에러들의 개수는 각각 2의 얼승분의 4의 n승계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뜻은 그냥 신드롬 하나를 불러일으키는 에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에러 두 개의 곱이 스테빌라이저에 프로포션을 한다면 프로포션을 하면 얘네 두 개 곱한 거는 그냥 그 데이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러 신드롬을 보고 이 신드롬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에러가 있는데, 그러면 이 에러 하나하나에 대한 커렉션을 어떻게 하냐 할 수도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게 그 각각의 에러에 대한 그 커렉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에러에다가 우리가 얘네들이 공통된 커렉션 하나에다가 이 에러 여러 개들을 곱해가지고 걔가 곱한 거가 스테빌라이저에 프로포션하면 걔는 커렉션이 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신드롬 하나에 여러 가지의 다른 에러가 있는 거가. 네, 그래서 하나의 신드롬에 대해서는 그 커렉션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커렉션을 할 때 아는 정보가 신드롬밖에 없는데, 이 신드롬일 때는 만약 같은 신드롬에서 어쩔 때는
뭐 1번 커렉션을 하고 어떨 땐 2번 커렉션을 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의 그 각각의 신드롬에 대해서 하나의 커렉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커렉션 전략을 어떻게 짜냐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가장 직관적이고 여기 IBM 러닝 코스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그냥 가장 낮은 웨이트의 포울리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는 거야. 그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포울리 오퍼레이션들 중에서 그냥 제일 웨이트가 낮은 애를 커렉션으로 쓰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실제로 물리적인 시스템에서 큐빗의 에러율이 막 50 몇 프로 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보통 다 한 자리 수거나 0. 몇 % 이러기 때문에 그 큐빗의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웨이트가 낮은 에러를 커렉션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로스트 웨이트 방법도 사실 NP 하드고 그리고 아까 그냥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그 큐빗들의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로우스트 웨이트라고 썼는데 그 가정 자체도 사실 항상 개런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 말고 뭐 미니멈 웨이트 퍼펙트 매칭이라던가 뭐 유니언 파인드라던가 아니면 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디코딩을 하는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SS 코드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M 러닝 코스에는 CSS 코드를 이제 클래시컬 CSS 코드부터 설명한 다음에 퀀텀 CSS 코드를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퀀텀 CSS 코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SS 코드는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가 X나 G로만 있는 스테빌라이저 코드를 CSS 코드라고 합니다. 사실 그 퀀텀 CSS의 코드는 이거 정확히 이거가 아니긴 하지만 결론은 이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CSS 코드의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에는 Y가 없고 그 X랑 G가 한 개의 제너레이터 안에서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XI 뭐 IXIX 뭐 이런 식으로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는 가능하지만 XGG 뭐 이런 식으로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가 생긴 거는 안 됩니다. 이제 CSS 코드의 코드 스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SS 코드의 코드 스페이스를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들을 정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C라는 스몰 C라는 비스트링은 스몰 C랑 스몰 X라는 비스트링은 각각 C랑 X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의 그 페리티 체크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가 CIC라고 했으면 이 C라는 비스트링은 10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그리고 CC랑 CX는 이 페리티 체크 스트링이랑 내적해서 0이 나오는 애들을 CG랑 CX라고 합니다.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CG는 뭐 이 예시를 가지고 해보자면 얘랑 이 비스트링이랑 내적해서 0이 되는 거니까 뭐 000, 010도 가능할 거고 그리고 모듈러 2 연산을 하는 거니까 지금 111도 가능할 거고 뭐 101도 가능할 거고 네, 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DC라는 거는 이 페리티 체크 스트링이 제너레이팅하는 셋입니다. 그래서 뭐 같은 예시로 하자면 DC는 101이랑 뭐 000 이렇게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DC랑 DX는 CG랑 CX의 듀얼 코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CX랑 CG가 호환이 되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그리고 CSS 코드의 코드 스페이스는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TX
유니폼한 슈퍼포지션인데 얘를 그 CG에 있는 모든 엘리멘트들이랑 XO한 겁니다. XO한 거가 CSS 코드의 코드 스페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릭 코드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릭 코드는 이제 이런 뭐 L by L짜리 레티스 위에서 설명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오른쪽 끝이랑 여기 아래쪽은 점선이죠. 이건 여기 오른쪽 끝이랑 아래쪽 끝이 이제 오픈 바운더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얘랑 같고 이런 식으로 오픈 바운더리인 레티스에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리 코드는 여기 위아래가 사실 접혀 있는 거고, 여기 위아래가 접혀 있는 거, 왼쪽 오른쪽도 이렇게 접혀 있는 거고, 그러면 위아래 접으면 여기 원기둥이 나올 거고, 그걸 또 이쪽이랑 이쪽 이렇게 접으면 이런 도넛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토러스처럼 생겨가지고 이걸 토리 코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토리 코드에서는 이 각 레티스의 이 플라케 위에 있는 이 각 변들의 큐비트가 하나씩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파란 점들이 다 큐빗 하나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했듯이 여기랑 이쪽은 오픈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그 큐빗 여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얘랑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정의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스토리 코드의 스테빌라이저는 이렇게 생겼는데, 먼저 D 스테빌라이저는 이렇게 그냥 플라케 하나로 돼 있고, X 스테빌라이저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 크로스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여기 있는 위에서 설명한 레티스 위에다 올려놓으면 C 스테빌라이저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X 스테빌라이저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만약에 이 바운더리 쪽에도 한다면 C 스테빌라이저는 이쪽이랑 이렇게 나올 거고, X 스테빌라이저는 이쪽이랑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뭐 커밋한지 한번 봐보면 얘네 둘이 겹쳐서 두면 항상 이렇게 큐빗 두 개씩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커밋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리 코드가 몇 개의 큐빗을 인코딩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가 스테빌라이저 코드를 형성하려면 걔네들은 그 미니멀 제너레이팅 셋이어야 합니다. 이거가 아까 설명한 조건 중에서 아마 두 번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레티스에서 이 모든 C 스테빌라이저를 다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그 뜻은 뭐 얘네들 각각을 다 이렇게 그 C 스테빌라이저를 쓰다가 뭐 여기 있는 이 마지막 C 스테빌라이저는 그냥 I에서 얘네 나머지들을 다 뺀 걸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X 스테빌라이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C 스테빌라이저가 L제곱 마이너스 1개가 있는 거고, X 스테빌라이저도 L제곱 마이너스 1개가 있는 거에서 둘이 합하면 2L제곱 빼기 2개의 인디펜던트한 제너레이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리 코드가 인코딩하는 큐빗의 개수는 n 빼기 얼이기 때문에 여기서 n은 이 그 큐빗의 개수, 이 파란 점의 개수니까 2L제곱이고, 이 인디펜던트한 그 제너레이터의 개수는 이만큼이니까 이 두 개 빼면 2가 나와서 토리 코드는 두 개의 큐빗을 인코딩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로지컬 큐빗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리 코드는 CSS 코드이기 때문에 그 모든 스테빌라이저 제너레이터들이 전부 C나 전부 X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리 코드도 그 C 에러랑 X 에러를 따로따로 디텍트하고 따로따로 커렉션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그 토리 코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 그냥 이 핑크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X 에러니까 그 C 스테빌라이저를 한번 봐보면 지금 여기는 그 영향받은 큐빗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신드롬이 플러스 1이고 얘도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1이고 얘도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1이고 얘도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1이고 얘도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체인의 끝에 있는 얘네들은 그 지금 영향받은 큐빗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체인처럼 이렇게 쭈루룩 있으면 그 체인의 끝점에 해당하는 스테빌라이저에서 마이너스 1이 뜨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렇게 그 클로스 루프를 형성하고 있을 텐데 이럴 때를 봐보면 지금 모든 그 스테빌라이저에서 다 지금 두 개씩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신드롬이 다 플러스 1일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1인데 에러가 발생했는데 플러스 1이니까 다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로지컬 오퍼레이터여서 그 이런 에러는 그 디텍트를 못하는 거냐 하면 사실 이 에러를 그 엑스 스테빌라이저 관점에서 보면 그냥 엑스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생긴 이 5개를 곱한 거랑 같기 때문에 이 루프는 스테빌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에러가 아닙니다. 아까 설명한 걸로 따지면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 루프가 이렇게 생긴 루프 말고 이렇게 생긴 루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선인데 왜 루프냐고 하면 그 여기랑 여기는 지금 하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아까 그 토러스 그림에서 봐보면 지금 이 빨간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도넛을 이렇게 감싸는 형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 위에 있는 이렇게 생긴 클로스 루프랑 마찬가지로 다 신드롬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디텍트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디텍트 불가능한데 스테빌라이저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고치지 못하는 그런 로지컬 에러입니다. 그래서 토리 코드의 스펙은 2L 제곱 2L 그 디스턴스 L 이만큼이 L이기 때문에 L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even number of qubits, odd number of qubits 이렇게 써 있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클로즈 루프는 모든 선들이 다 이렇게 만나는 그 에러가 발생한 큐빗이 이렇게 짝수개 일 때 이 케이스인 거고 이 첫 번째 클로즈드 룹 케이스인 거고 만약에 그 에러가 발생한 큐빗들 중에서 이렇게 그 홀수개가 있는 라인 그 허리선 그 세로나 가로 라인이 있으면 그건 이 두 번째 클로즈 루프 케이스입니다. 이 에러를 고칠 수 없는 클로즈 루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리 코드를 커렉션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금 여기서 얘는 그냥 커렉팅이 불가능한 경우인 거고 얘는 에러가 사실 아니었던 거고 얘가 이제 저희가 고칠 수 있는 에러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봐보면 이렇게 이 에러 체인의 끝점에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이너스 1이 나온 애들끼리 짝지어가지고 그 X나 Z 커렉션을 잘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랑 같은 건데 만약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다 치면 여기랑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건데 그럼 얘네 둘을 짝지은 다음에 가장 뭐 단순한 스트래티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제일 짧은 길이를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길이를 가보면 에러가 커렉션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에러가는 여기서 발생했는데 커렉션을 이렇게 하면 이건 커렉션이 안 된 거냐 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을 아까 그 커렉션이랑 에러를 곱해서 스테빌라이저에 프로포션을 하면 그건 에러가 커렉션이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그 상황인데 에러가 지금 이거고 이게 커렉션인데 얘네들을 곱하면 스테빌라이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곱한 이 기억자 거꾸로 한 거 이거가 아까 여기서 한 이거랑 같은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커렉션을 해도 이 에러에 대해서 이렇게 커렉션을 해도 얘는 커렉션이 잘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신드롬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위에랑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에러가 이런 식으로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근데 이 상황에서 커렉션을 아까랑 같은 전략으로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얘는 이런 아까 설명한 고칠 수 없는 두 번째 타입의 클로스 루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알 수 있다시피 그냥 제일 가까운 거리를 가까운 거리로 커렉션 하는 거는 항상 먹히는 전략은 아니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코딩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미니멈 웨이트 퍼펙트 매칭도 있고 뭐 유니언 파인드도 있고 뉴럴 디코더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토리 코드 말고 다른 코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피스 코드인데 서피스 코드는 토리 코드랑 뭐 비슷하게 레티스 위에서 설명이 되는데 그 서피스 코드는 토리 코드랑 다르게 여기가 오픈 바운더리가 아니고 위아래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러프 엣지고 양 사이드들은 이런 스무스 엣지를 갖는 레티스 위에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서피스 코드의 스테빌라이저는 C 스테빌라이저는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 X 스테빌라이저는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코드는 한 개의 큐빗을 인코딩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로테이티드 서피스 코드인데 얘는 그냥 얘랑 똑같은 건데 얘를 이렇게 45도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45도 돌려가지고 이만큼을 지금 본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냥 이 형태의 서피스 코드에서는 필요한 그 좀 낭비되는 큐빗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하면 그 디스턴스 D를 이루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이런 똑바로 된 서피스 코드에서는 D제곱 개의 큐빗이 필요한데 이렇게 로테이티드 서피스 코드로 하면 D제곱 개의 큐빗으로 서피스 코드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이제 컬러 코드라는 건데 컬러 코드는 그냥 7큐빗 스틴 코드의 그냥 지오메트릭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만 뭐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끝이고요. 사실 IBM 러닝 코스에 여기 뒷부분에 폴트 톨러런스랑 관련해서 챕터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직접적으로 QEC랑 관련이 있긴 하지만 뭐 그 직접적으로 QEC는 아니어가지고 그냥 뺐어가지고 그냥 뭐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그 IBM 러닝 코스 사이트 가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